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초점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해봐야지 알아. 근데 어린애 같은 거예요. 가을은 식구, 가족, 내 사랑, 이거 되게 중요해요. 가을의 언어는 의리예요, 의리. 봄의 언어는 뭐예요? 재미예요. 내가 가을생이야, 봄생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인간관계에서도. 겨울생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엄청 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요하고 편안해야 돼. 그러니까 편한 사람 되게 좋아하고 착한 사람 되게 좋아해. 근데 여름생은 성격 좋은 사람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으면 돼. 2월은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더우니까 일 안 하고 쉬려고 하고. 그게 이제 여름생의 특징이에요. 추우면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따뜻한 세계를 만나려고 하잖아요. 꿈과 희망이 축월에 생겨요. 근데 겨울은 추우니까 내 능력을 발휘하는 게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럼 누가 더 부지런할까요? 우리가 볼 적엔 여름이 더 부지런해 보이는데 사실은 막 열심히 일하는 걸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긴 건 겨울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지도 말아요. 내 배역은 누가 안 뺏어요. 절대로. 내가 나답게 살면 나는 항상 안정돼요.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질투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내 삶이 어때서예요. 자부심이 너무 높아지고요. 나는 항상 당당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백수라면 백수로 사세요. 아무 문제 없어. 사주가 백수라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사람마다 다 자기 역할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행복하지 않고 남의 걸 부러워하면서 살면 그냥 망하는 거라고요. 운명이라는 것은 나한테 초기 조건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면요. 개성이 없는 존재예요, 원래가. 그러면 개성은 뭘로 나타나요? 배역 때문에 나타나죠. 한마디로 운명이 나를 갖다가 개성화시켜 준다고요. 내가 로미오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로미오라는 배역을 되게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로미오야. 나 노력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로미오로 살면 돼. 근데 내가 로미오를 연기해야 돼 라고 하면은 열심히 로미오를 갖다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생각하겠죠. 진짜는 개성이 없어요. 내가 뭐하고 있지를 볼 줄 알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운명론이에요. 운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운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정말 재밌는 게요. 내가 여기 있지만 이 전체를 갖다 내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나를 바라봐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안에 있지 않고요. 항상 밖에 있어요. 이 전체를 보고 있는 나가 있다고요. 이 나는 개성이 없는 존재예요. 진짜 영혼은 다 밖에 있는 거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떨어져 보기를 함으로 해서 이제 운명론이 완성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떨어져 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번 생에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이 축복만큼 굉장한 거 없어요. 사실 부처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는 뭐냐면 관이에요. 바라본다예요. 부처는 모든 거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냥 바라보는 순간 내가 생겨요. 어쨌든 이렇게 환경이라는 이 코드가 사실은 팔자고 이번 생을 잘 살고 싶거나 뭔가 잘하고 싶은 어떤 의도 있잖아요. 산다는 건 뭐냐면 변화를 일으킨다예요. 살아있다는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위해 태어난 거지 유지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늙고 변화해요. 그러니까 변화를 좋게 유도하려고 하는 오로지 하나의 그런 의지 있잖아요. 삶의 의지 자체가 이미 나의 그 자아인 거예요. 그 에너지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느낀다면 나를 객관화시키세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어쨌든 운명을 내가 인정했어.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운명이야? 나 누군데?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알아가야 돼요. 그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아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나는. 신이 준 거고 나를 분석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예쁘게 살 수가 없어요. 나도 하나의 대본이고 나도 하나의 역할이고 나도 환경이구나.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이제 그걸 분석하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방법들이 이제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점술이라고 해요. 내가 몇 월 며칠에 태어났으니까 난 이런 성격을 가졌을 거야. 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리예요. 시간의 학문으로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계절 이것만 알면은 내가 누군지 알아. 사주는 통계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학책처럼 기본적으로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미 운명이라는 건 정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수학적이에요. 간이 의지야.
의지의 영역이 하나 있고 정해진 영역이 있어. 의지라는 것들은 항상 변수를 가져요. 그렇지만 명리라는 것은 변수가 없어.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뭘로 나를 알까요? 우리가 타로 카드 많이 치죠. 이게 점이라는 거예요. 점의 역할이 뭐냐면요. 타로 카드나 점은 우연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우연으로 뽑는데도요. 내가 꼭 나하고 똑같은 걸 뽑아요. 우울하면 우울한 카드를 뽑아요. 나는 똑같은 것밖에 못 뽑는다. 이미 기계예요. 아까 사주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점을 치든 뭘 하든 간에 그 기운이 그 점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점이라는 자체가 삶을 읽어버려요. 점을 통해서 대본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알겠죠. 현재를 보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없어요. 그냥 대본이니까. 삶은 좋아요, 나빠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렇게 살면 정말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대본이나 그 환경은 정해졌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각색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입힐 수 있거든요. 똑같은 사주인데 정말 다르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범주가 있어요. 이미 봄생은 봄생의 범주가 있고 가을은 가을생의 범주가 있는 거예요. 거길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나랑 똑같은 사주 중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는 있어요. 비교한다는 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돼요. 타인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는 어제보다 내가 지금 오늘 더 행복한가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난 더 나은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끊임없이 더 나은 변화를 향해서 가거든요. 나답게 살면 사람들이 항상 손 내밀어줘요. 내 배역은 신이 유일하게 선생님한테 권리를 줬어요. 망치든 말든 네 마음이야. 신은 절대로 그 배역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아요. 그냥 줬을 뿐이고 우리는 죽을 자유도 있고요. 열심히 살 자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인생을 망치든 말든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그 정도로 삶은 되게 여유롭고 자유의지가 넘쳐요. 결론은 결국 팔자는 문제가 안 된다야. 그리고 내가 나를 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건 해결된다고 즐길 수 있다야. 그 즐기는 게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같이 즐기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야. 그러니까 365일 다 필요하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야지 씨앗이 생기고 열매가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 필요해요.